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최근에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중국에서 뭐 셔틀콕을 분쇄했다, 그리고 뭐 닭털을 쓰고 돼지 털을 썼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뜨면서 그런 다운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충전재들을 이제 옷에 집어 넣어 가지고 얘네들로 옷을 만들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만들 수 있다고 쳐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몇 군데가 좀 상품들이 좀 발각이 됐죠. 이랜드의 이제 후아유라든지 아니면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에 좀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무신사가 한번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되면서 웹이든 모바일이든 접속을 하면은 패션 관련돼 있는 이런 상품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무신사 뉴스룸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건이 발단이 됐던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무신사에서 허위 기재한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게는 뭐 며칠 동안 이제 영업 정지, 그 무신사에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더라고요. 라퍼지 스토어라는 브랜드가 현재 삼진아웃이 돼서 지금 브랜드 자체를 무신사에서 판매 금지되는 형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성복만 하던 브랜드인데, 예전에 이제 라퍼지 포 우먼이라고 여성복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오로라는 브랜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무신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퍼지 스토어는 삼진아웃인 거고 이름을 바꾼 오로라는 브랜드는 삼진아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퍼지 스토어기는 한데 이름을 바꿨으니까 얘는 괜찮은 거.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파드님 유튜브가 저한테도 많이 떠서 이 브랜드에 대한 문제점은 오파드님 채널에서 많이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덕다운이랑 그리고 구스다운,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화학 섬유로 만든 충전재,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슐레이트나 그리고 알바니사에서 만드는 이제 프리마로프트가 있습니다. 다운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덕다운이든 구스다운이든 두 가지로 종류가 분류가 되는데, 오리나 거위, 가슴 부위에 있는 솜털, 이거를 이제 다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깃대가 달려있는 깃털들을 페더라고 해가지고 다운과 페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옷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뭐 70대 30, 80대 20, 90대 10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운류들이 100%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솜털은 굉장히 공기층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보온성이라든지 회복력인 필파워에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깃털 같은 경우에는 깃대가 있어가지고 옷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깃털과 솜털의 비율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템의 기준이 있는데, 솜털의 함유량이 75%가 넘어가야 다운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패딩은 옷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들을 패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덕다운도 패딩이고 구스다운도 패딩이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손뭉치들도 패딩인 겁니다. 안에 이제 뭐 충전재가 들어가면 다 패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이제 덕다운 패딩, 구스다운 패딩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솜털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후속 조치로 해가지고 각 브랜드마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무신사에서는 해당 건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무신사 뉴스룸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사고가 났었던 브랜드들의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성명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입장문을 이제 내고 있는데, 이 입장문을 내는 브랜드가 있고 안 내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당연한 건데 여기서 조금 이제 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벌 이상은 무조건 다 이 제품을 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일로 좀 판명이 났고,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발전하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더 퇴보하는 브랜드가 분명하게 나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소비자들이 기억을 할 거고, 소비자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브랜드들의 행보가 좀 갈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좀 알려주셔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다운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믿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맘먹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속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운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엔 중국발 다운이에요. 전 세계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 다운 아이템들이 가장 싸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캐나다나 아니면은 뭐 헝가리나 아니면 프랑스 그리고 시베리아 각지 이제 유럽에서 생산하는 이제 유럽 다운들이 있는데, 이 다운류들은 사실상 다운 아이템들 중에서도 고가에 해당하는 다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운을 납품한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데, 뭐 GD 코퍼레이션이나 PCK라든지 태평양물산에서 운영하는 프라우덴, 신주원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디보 다운이 있습니다. 다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 브랜드마다 이 택이 따로 있거든요. 오늘 제가 입은 이 헬리코튼 제품도 예전에 제가 택을 안 버리고 놔뒀었는데 이럴 때 쓰라고 안 버렸었나 봐.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라우덴 다운에 택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제로 라운지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디보 다운이라고 지금 택이 달려 있고,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오리털 100%, 거위털 100% 이런 식으로 케어라벨에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구매했던 이제 파라 점퍼스인데 오리솜털 100%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다운류들 말고 화학 섬유로 만든 이제 솜 패딩들 있잖아요. 얘는 이제 네이더스랑 데상트에서 이번에 콜라보로 해서 나왔던 제품인데, 얘는 지금 안에 충전재가 프리마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택을 버려가지고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프리마로프트 라벨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납품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리스트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여기 이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후아유가 이번에 또 적발이 됐잖아요. 이랜드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브랜드의 존폐 위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다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RDS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노르디스크의 이제 카르벨라는 상품인데, 얘도 보시면은 RDS 인증이 되어 있는 택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 중에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랑 컨트롤 유니온, 노스페이스가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인증 제도인데, 동물들의 이제 복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대하지 않고 이 다운들을 채취를 했을 때 그런 제품들에만 이제 RDS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복지의 환경에서 원료를 이제 수급하게 됐다라는 뜻이고, 그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 속에서 제품이 생산이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DS가 있는 것들은 공장이나 안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다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RDS가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비 다운 아이템을 만들 때 가장 비싼 게 다운류들이란 말이에요. 안에 들어간 충전재들이 가장 비싼데 매년 충전재 가격이 오른대요. 판매 가격이 안 오르잖아. 이번에 문제가 됐던 브랜드들을 보니까 다 저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이에요. 40만 원, 50만 원대, 뭐 비싸게는 100만 원까지 하는 구스다운을 판매하는 브랜드들한테서는 벌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좋은 재료로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만큼 이윤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가 브랜드들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태가 벌어진 브랜드들 보니까
가격대가 대부분 다 1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무신사에서 판매도 해야 되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에 수수료까지 낸단 말이에요. 적게는 뭐 10%에서 30%까지 받는 브랜드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가에서 수수료까지 하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우리한테 순수 남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뜻인 거죠. 소비자 가격을 그만큼 산출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브랜드들에서 마케팅하는 방식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판매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낮추면 그냥 한 철 입고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꼭 그 가격대의 제품이어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브랜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저가형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브랜드들이 영위를 하고 앞으로 공존을 해 나아가려면은 제대로 된 상품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되든지, 앞으로는 좀 더 건강한 브랜드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아이템들을 공급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보다 좀 가격대가 좀 있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입고 버리는 거보다는 내년에 한 번 더 입고 내후년에도 한 번 더 입을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제대로 된 아이템들을 소비를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소비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